이럴 수가. 벌써 이렇게 됐다고. 안 돼, 안 돼. 빨리. 그 시계 저희 엄마 거랑 똑같아요. 부산 골목 국밥집.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중년 남자가 가게에 들어섰고 20살 아르바이트생 서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죠. 하지만 그 남자 강도윤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 30년 전 첫사랑에게 선물했던 그 시계. 뒷면엔 두 사람만 아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엄마 성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서윤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한미선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여인, 그리고 자신도 몰랐던 딸. 도윤은 멍하니 서윤을 바라봤고 서윤은 왜 저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우연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30년 전 헤어진 두 사람과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재회,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부산 남포동 뒷골목, 오래된 간판 하나가 비스듬히 걸린 국밥집이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삐걱거리는 의자, 기름때에 낀 환풍기 소리가 익숙한 그곳에서 저는 오늘도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20살 한서윤. 대학 진학은 포기했지만 엄마와 단둘이 사는 이 작은 가게가 제겐 전부였죠. 서윤아, 테이블 3번 물 좀 갖다 줘. 엄마 한미선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습니다. 5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억센 부산 사투리로 하루 종일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엄마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물병을 들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가던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가게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주변 골목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검은색 수트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손목엔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습관적으로 인사를 건넸고 그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으며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깊었습니다. 뭔가 많은 걸 겪어온 사람의 눈빛이랄까요? 뭐 드릴까요? 제가 다가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메뉴판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그리고 여기 오래됐나 보네요. 네, 저희 엄마가 30년 넘게 하신 가게예요. 30년. 그 남자는 뭔가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돌아갔고 엄마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뚝딱 완성했습니다. 여기 돼지국밥 나왔습니다. 제가 국밥을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그 남자가 젓가락을 집으려다 손목시계가 살짝 보였고 저는 무심코 그걸 보고 말았습니다. 은색 케이스의 가죽 밴드, 그리고 문자판 위에 새겨진 독특한 로고.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계.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고 그 남자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계요? 아, 죄송해요. 그냥 저희 엄마 시계랑 똑같은 것 같아서요. 순간 그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뭔가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은 것처럼요. 엄마 시계요? 네. 엄마가 엄청 아끼는 시계인데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정말 똑같네요. 신기하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남자는 국밥을 먹지도 않고 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뭔가 물어보고 싶지만 참는 듯한 표정이었죠. 실례지만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사람 같진 않았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미선이요. 왜요? 한미선. 그 남자는 제 대답을 듣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저는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싶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여기 계신가요? 지금 주방에 계신데요. 왜 그러세요? 엄마 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그는 말끝을 흐렸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국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분위기에 어색함을 느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저 손님 왜 저래? 국밥 안 먹나? 글쎄요. 뭔가 이상해요, 엄마.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손님 일은 신경 쓰지 마라.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지 말고 우리 일이나 잘하자는 식이었죠. 저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결국 국밥을 다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러 왔을 때 저는 카드를 받으며 다시 한번 그를 봤습니다.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지 않고 골목 끝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는 그의 눈빛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고 저는 왜인지 모를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차가 떠나고 저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구였을까? 왜 엄마 이름을 듣고 저렇게 놀랐을까? 그리고 시계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시계 어디서 난 거예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가 되게 아끼잖아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가로등 불빛 아래 엄마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뭔가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옛날에 누가 준 거다. 누가요? 너는 몰라도 돼.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왜 저 사람은 엄마 이름을 듣고 저렇게 흔들렸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정장 남자 한 명이 함께 왔고 그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강도윤 회장님의 비서실장입니다. 강도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 비서실장,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태훈이라는 남자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회장의 비서라니 뭔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강도윤 회장님께서 이 가게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요. 개인적으로요? 네. 사실은 어머니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우리 엄마에 대해 묻는 걸까요? 엄마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다만 회장님께서 오래전에 알던 분과 성함이 같으셔서 혹시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래전에 알던 분이요? 네. 약 30년 전쯤 되는 일입니다. 30년 전. 제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아빠와 관련된 일일까? 엄마는 늘 아빠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죠. 저희 엄마는 지금 주방에 계세요.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례지만 따님께서 태어나신 연도가 언제신가요? 2004년이요. 그게 왜요? 이태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선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엄마가 말하길 돌아가셨대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확신을 얻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과거에 서울에 계셨던 적이 있나요?
서울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는 늘 부산에서 살았다고만 했어요. 그렇군요. 이태우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함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 누구냐? 회장 비서래요. 엄마 아는 사람인가 봐요. 회장.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회장? 강도윤이라는 사람이요. 며칠 전에 왔던 그 손님이요. 강도윤. 엄마는 칼을 내려놓고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을 것 같았죠. 저는 급히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신경 안 써요? 엄마가 지금 우는 것 같잖아요. 울지 않는다. 엄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곤 주방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말이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이태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점심시간이 아닌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죠.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요? 회장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과거에 아셨던 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그런 거 확인할 필요 없어요. 엄마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따님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요? 네. 회장님께서는 30년 전 한미선이라는 여성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셨죠. 하지만 만약 어머니께서 그분과 동일 인물이라면 이태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 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제 아빠라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0회 동안 죽었다고만 들었던 아빠가 알고 보니 살아있었다고요? 그것도 회장이라는 사람이었다고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도 최근에야 알게 되신 사실입니다. 따님께서 시계를 보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 회장님은 직감하셨습니다. 시계요? 네. 회장님께서 30년 전 한미선 씨에게 선물하신 시계입니다. 뒷면에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선에게 영원히 도윤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아끼던 그 시계, 절대 보여주지 않던 뒷면. 혹시 거기에 그런 각인이 있었던 걸까요? 서윤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서 뛰어나온 엄마는 저를 부축하며 이태훈을 노려봤습니다. 당장 나가요. 어머니, 잠깐만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싫다고 했잖아요. 나가라고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태훈은 한숨을 쉬며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으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변해버렸다는 걸요.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엄마가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엄마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손에 시계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 서윤아. 엄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가 다 잘못했어. 너한테 거짓말했어. 아빠가 살아있는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제게 건넸습니다. 뒷면 봐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그곳엔 작은 글씨로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선에게 영원히 도윤이.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엄마가 간직해온 사랑, 그리고 숨겨온 진실. 모든 게 이 작은 시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제 손 안에 있었고 각인된 글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해줘요. 전부 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2년 전이었다. 내가 28이었을 때 서울에서 작은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어. 그때 도윤이를 만났지. 강도윤 회장이요? 그땐 회장이 아니었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 사가던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 우산도 없이 서 있는 나를 보고 자기 우산을 씌워주더라고.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앨범을 넘기듯 소중한 기억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 우산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연애로 이어졌고 우리는 2년 동안 만났다. 정말 행복했어. 도윤이는 착했고 따뜻했고 나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대해줬어. 그럼 왜 헤어진 거예요?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부모님 때문이었어. 그 집안은 부유했고 나는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지. 도윤이 아버지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됐고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했어. 심지어 나한테 돈을 주면서 떠나라고 했지. 그래서요? 나는 거절했어. 돈 때문에 도윤이를 만난 게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도윤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 도윤이한테 압박을 넣기 시작했지. 회사에서 쫓아내겠다고, 가족과 연을 끊겠다고. 도윤이는 괴로워했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임신한 걸 알았어. 너였지, 서윤아. 나는 기뻤어. 도윤이한테 말하면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요. 말하기도 전에 도윤이가 먼저 말했어. 헤어지자고. 부모님 뜻을 거역할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엄마는 목이 메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 말하면 도윤이가 책임감 때문에 더 괴로워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지. 헤어지자고.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왔어. 혼자 너를 낳고 혼자 키웠어. 그럼 아빠는 제가 있는 줄도 몰랐던 거네요? 그래. 도윤이는 아무것도 몰랐어. 나도 알리지 않았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의 선택을 이해할 수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30년 동안 혼자 저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왜 시계는 간직했어요? 엄마는 제 손 안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가 준 유일한 선물이었어. 우리 사귄 지 1년 되던 날 이걸 선물하면서 말했지. 영원히 함께하자고. 뒷면에 각인까지 새겨서 줬어. 나는 이게 우리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헤어졌잖아요. 그래. 헤어졌지. 하지만 이 시계만큼은 버릴 수 없었어. 이게 없으면 그때의 행복이 정말 꿈이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를 볼 때마다 도윤이가 생각났어. 너는 도윤이를 꼭 닮았거든. 눈매도 코도 웃는 모습도. 그래서 더 버릴 수 없었어.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20해 동안 품고 살았던 궁금증, 외로움,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몰래 이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한서윤이요. 아, 서윤 씨. 어떻게 된 일인가요? 회장님, 아니,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시나요?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제 아빠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회사로 오시겠어요? 네. 전화를 끊고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 다음 날 오후 저는 해운대에 있는 큰 빌딩 앞에 섰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 로비를 오가는 정장 입은 사람들, 그리고 중앙에 걸린 큰 로고. 강도윤 그룹. 이태훈이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왔고 끝에는 큰 문이 있었습니다. 이태훈이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자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회장님, 한서윤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큰 책상, 그리고 그 뒤에 앉아 있는 남자.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를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 씨. 와줘서 고맙습니다. 저 궁금한 게 많아서요. 나도 그렇습니다. 앉으시죠.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태훈은 커피를 내려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사무실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강도윤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를 어머니를 닮았네요. 제가요? 네. 눈매가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코랑입은 나를 닮은 것 같네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정말 제 아빠예요?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서윤 씨가 내 딸이라는 것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0해 동안 죽었다고만 들었던 아빠가 이렇게 살아서 제 앞에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엄마를 떠난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비겁했습니다. 부모님 뜻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어요. 미선 씨를 사랑했지만 가족을 버릴 순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후회해요? 매일 후회합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 우리 셋이 함께 있었을 텐데.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대한 회사를 이끄는 회장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후회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윤 씨, 아니 서윤아.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사람이지만 동시에 제 절반을 이루는 사람. 그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법적으로도 확실하겠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 미선 씨 눈빛이 너한테 그대로 있더라고. 저도 이상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강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엔 젊은 남녀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와 강도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야. 32년 전 한강에서 찍었지.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그 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너무나 젊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도윤 역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때는 우리 둘 다 행복했어.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살았지.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 내 부모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고 나는 결국 무너졌어. 강도윤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늘 미선 씨 생각뿐이었어. 결혼 5년 만에 이혼했고 그 후로는 혼자 살았어. 회사 일에만 매달렸지. 지금도 혼자세요? 그래. 다시 사랑할 용기가 없었어. 미선 씨 같은 사람은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엄마를 떠난 게 미웠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도 불행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원한다면 나는 내 아빠로서 모든 걸 해주고 싶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엄마는요? 엄마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강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선 씨한테는 사과하고 싶어. 32년 전의 비겁함을, 그리고 혼자 너를 키우게 한 것을.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엄마는 아직도 아빠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강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네. 그 시계를 32년 동안 간직했잖아요. 매일 보면서 아빠를 생각했을 거예요. 강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매일 후회했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미선 씨를 놓지 않겠다고.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내 어린 시절은 행복했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엄마의 사랑은 충분했습니다. 네. 엄마가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강도윤은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그게 내가 제일 걱정했던 거야. 너희가 고생했을 거라는 생각에 밤마다 괴로웠어.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가끔은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행사 때 친구들 아빠가 오는 걸 보면 부러웠어요. 엄마한테는 말 못했지만요. 강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찾았잖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아빠의 손이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엄마도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강도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대한 회사를 이끄는 회장이 지금은 그저 눈물 흘리는 아빠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만남은 좋았지만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어디 갔었어? 엄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았나 봅니다. 혹시 도윤이를 만났니? 네. 엄마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제 아빠가 누군지. 그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그 사람은 제 아빠예요. 저를 닮았어요. 저도 느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돼.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왜 굳이? 엄마는 행복했어요? 제 질문에 엄마는 말을 멈췄습니다. 32년 동안 혼자 저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 생각 안 했어요? 그 시계 보면서 울지 않았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알았어요. 아빠도 불행했어요. 엄마를 잊지 못해서 혼자 살았대요. 후회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뭐,
그게 날 용서할 이유가 돼. 용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못해.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엄마와 저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고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일찍 가게로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오후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가게 좀 와봐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고급 세단이 서 있었고 안에서 강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는 주방 문 앞에 서서 강도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왔어. 너 때문에. 저 때문에요? 강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아, 어제 내 말을 듣고 생각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미선 씨를 직접 만나러 왔어. 나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선 씨, 32년 동안 미안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내가 비겁했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면 됐어요. 이제 가세요. 엄마는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제발 한 번만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어떻게 살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서윤이는 내 딸입니다. 그 아이한테만큼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엄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아버지예요? 20해 동안 어디 있었어요? 서윤이가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도윤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나는 정말 힘들었어요. 배가 불러오는데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부산으로 내려와서 혼자 서윤이를 낳았어요. 출산 비용도 없어서 공공병원에서 낳았죠. 미선 씨, 서윤이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요? 분유 살 돈도 없어서 굶으면서 돈 모았어요. 밤새 일하고 낮엔 서윤이 돌보고 그렇게 20년을 버텼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32년 동안 쌓인 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아버지 노릇하겠다고요? 돈 있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서윤이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강도윤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대한 회사의 회장이 작은 국밥집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 씨,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시간을 돌릴 순 없지만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서윤이한테도 당신한테도.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2년 동안 갈라져 있던 두 사람이 지금 이 작은 가게에서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강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를 위해서라면 기회를 줄 수는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윤이한테 돈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아빠 노릇을 해야 해요. 약속합니다. 둘째, 저한테 더 이상 사랑한다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강도윤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셋째, 천천히 해요. 서윤이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급하게 굴지 마세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도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아빠로서 제대로 해주세요.
강도윤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32년 만의 접촉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국밥집 구석자리에서 엄마가 끓인 뜨끈한 국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국밥 정말 맛있네요.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32년 전에도 미선 씨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는데 여전하네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엄마 요리 실력은 정말 최고예요. 제가 거들자 강도윤이 웃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와도 될까요? 서윤이 생일이 다음 달이라고 들었는데 뭔가 준비하고 싶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말했지만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번의 생일을 놓쳤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세요. 강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32년의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처럼요. 엄마와 저는 설거지를 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기회를 줘서요. 엄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32년 동안 혼자 버텨온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켜줄 차례였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강도윤은 약속대로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생일 선물이야. 작지만 받아줬으면 좋겠어. 봉투를 열자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에게 영원히 아빠가.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32년 전 엄마에게 준 시계와 똑같은 형식이었습니다. 아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될게. 천천히 날 받아줘. 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았을 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복잡했지만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셋이 함께 저녁 먹을 수 있을까요?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먹을까요? 아니요. 밖에서 먹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우리 셋은 처음으로 밖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강도윤이 예약한 곳은 해운대가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멋지네요. 제가 감탄하자 강도윤이 웃었습니다. 내가 가끔 오는 곳이야. 바다가 보고 싶을 때 여기 와서 생각을 정리하곤 했지. 무슨 생각을요? 내 생각. 미선 씨 생각. 만약 우리가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촉촉해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나오고 우리는 천천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윤아, 대학은 생각 안 해?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엄마 혼자 벌어서는 학비 대기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안 돼요. 엄마가 강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서윤이는 스스로 결정해야 해요. 강도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윤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었습니다. 요리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서윤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네. 엄마가 국밥 끓이는 거 보면서 느꼈어요. 음식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요. 강도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꿈이야. 요리 학교도 있고 해외 연수도 갈 수 있어. 내가. 도윤 씨. 엄마가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돈 얘기 그만하세요. 서윤이가 정말 요리사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야죠. 당신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강도윤은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습관적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네요. 당신은 서윤이 아빠예요. 돈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엄마의 말에 강도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윤아,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가끔 이렇게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거면 돼요. 강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그렇게 할게.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레스토랑 불빛이 켜지고 우리 테이블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강도윤이 차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미선 씨, 이건 당신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필요 없어요.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돌려드리는 거예요.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32년 동안 제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제 돌려드립니다. 엄마는 사진첩을 받아 천천히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들. 한강에서, 공원에서, 작은 카페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걸 간직했어요? 당신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매일 밤 이 사진들을 보면서 후회했습니다. 엄마는 사진첩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네, 저는 바보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걸 놓쳤으니까요. 강도윤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저는 당신을 아직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냥 서윤이 아빠로만 남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엄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직도 사랑해요?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3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쪽이 아프더라.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가 않아.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윤아, 사랑이 다가 아니야. 상처도 있고 시간도 흘렀어. 그걸 다시 맞추기는 쉽지 않아.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엄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행복 속에 강도윤이 있어야 한다는 걸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만남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강도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게를 찾아왔고 때로는 국밥을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가 진짜 아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서윤아, 오늘 시간 있니? 같이 갈 곳이 있어. 어디요? 비밀이야. 엄마도 함께 가면 좋겠는데. 엄마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제가 졸라서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강도윤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부산 외곽의 작은 요리 학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서윤이가 요리사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알아봤어. 여기 원장님이 나랑 아는 분인데 실력이 아주 좋으셔.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는 놀라서 강도윤을 봤습니다. 정말요? 응. 돈 걱정은 하지 마.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실력만 있으면 배울 수 있어.
엄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강도윤을 봤습니다. 또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장학금 제도예요. 원장님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우리는 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주방과 최신 시설,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장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윤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서윤 씨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원은 실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시험을 봐야 하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은 간단한 재료를 주며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요리해보세요. 무엇이든 좋아요. 저는 익숙한 재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늘 만들던 돼지국밥을 떠올렸습니다. 20회 동안 옆에서 지켜봤던 그 손길을 기억하며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원장님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요.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합격입니다. 서윤 씨, 다음 달부터 우리 학원에서 배울 수 있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서윤아. 정말 잘했어. 강도윤은 조용히 웃으며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기회를 준 것. 그게 진짜 아빠의 역할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학원을 나와 차에 타자 저는 강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결과야. 하지만 기회를 줬잖아요. 혼자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강도윤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게.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미선 씨, 당신한테 감사해야죠. 서윤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서윤이가 착해서 그래요. 당신을 닮아서 착한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차 안은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때요? 뭐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예전보다.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이는 들었는데 눈빛은 여전하더라. 32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럼 마음이 조금 풀린 거예요? 서윤아, 엄마는 복잡해.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지지 않고 용서하고 싶은데 쉽지 않고. 그럼 천천히 해요. 아빠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천천히 하자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보자. 다음 날 일요일, 강도윤이 또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앞치마를 가져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엄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배우고 싶어서요. 국밥 끓이는 법. 왜요? 서윤이가 엄마 국밥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저도 만들어보고 싶어서요. 가르쳐 주시겠어요? 엄마는 당황했지만 결국 주방으로 그를 들였습니다. 강도윤은 서툰 손놀림으로 재료를 다듬었고 엄마는 옆에서 지켜보며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썰어야 해요.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이렇게요? 아니에요. 좀 더 얇게. 자, 제가 해볼게요. 엄마가 강도윤의 손을 잡고 함께 칼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급히 손을 뗐습니다. 둘 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지만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국밥이 완성되고 우리 셋은 함께 맛을 봤습니다. 강도윤이 끓인 국밥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때요?
강도윤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처음 치고는 잘했어요. 엄마가 인정하자 강도윤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음에 또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매주 오면 생각해 볼게요. 꼭 올게요. 그날 이후로 강도윤은 매주 일요일마다 가게에 와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주방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 씨, 혹시 지난 32년 동안 다른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엄마는 칼질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서윤이한테 새아빠가 생길 뻔한 적 있었나 해서. 없어요. 엄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기회는 있었을 텐데. 마음이 안 갔어요. 계속 당신 생각만 났거든요. 강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미선 씨.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32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지우기는 쉽지 않아요. 네. 제가 만든 시간이니까요. 책임지고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골목길을 물들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강도윤은 여전히 매주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도윤이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서윤아.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강도윤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제 친딸이 맞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비록 이미 다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공식적인 확인이 나오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내 아빠야. 호적에 올릴 수 있어. 정말요?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 성을 바꾸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내 아빠라는 게 확실해진 거야.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결정해라. 엄마는 내 뜻을 따를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20해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도윤의 딸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름은 그대로 두고 싶어요. 한서윤으로요. 하지만 법적으로 아빠 딸이 되고 싶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내 뜻대로 하자.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그날 밤 서류를 정리하고 강도윤이 돌아간 후 엄마와 저는 오랜만에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아빠한테 알리지 않았던 것?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되는 부분도 있지.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도윤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아빠는 알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는 알았지. 늦었지만. 엄마는 아빠를 용서한 거예요? 엄마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라는 게 쉽게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 그리고요? 도윤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 매주 와서 요리 배우고 너한테 아빠 노릇하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 미워할 수가 없어.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해봐요. 아빠랑. 서윤아. 엄마도 행복해야 해요. 저만 행복하면 안 돼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생각해볼게. 일주일 후,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21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가게를 통째로 빌려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엄마가 걱정했지만 강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20번의 생일을 놓쳤잖아요. 이번 한 번은 제대로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에는 꽃과 풍선으로 장식됐고 작은 케이크가 준비됐습니다. 우리 셋만의 조촐한 파티였습니다. 서윤아, 생일 축하해. 강도윤이 케이크에 불을 켰습니다. 21개의 촛불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소원 빌어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셋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강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 씨,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선 씨, 32년 전에 못한 말이 있습니다. 강도윤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가게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는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2년 전에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윤이와 함께 진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도윤 씨. 강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만큼 더 소중히 해주세요. 강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네, 결혼할게요. 강도윤은 벌떡 일어나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32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회 동안 꿈꿔왔던 완전한 가족. 그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생일인데 우리가 주인공 됐네.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일 좋은 생일 선물이에요. 우리는 셋이서 꼭 안았습니다. 국밥집 한가운데서 작은 케이크 앞에서 늦게 찾은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몇 달 후 엄마와 강도윤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들러리를 섰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32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평생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저도요.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키스했고 작은 예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이 함께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국밥집은 계속 운영했고 저는 요리 학원을 졸업한 후 엄마와 함께 가게를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강도윤이 서툰 솜씨로 만든 계란 후라이와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제가 구운 빵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참 잘 어울리죠? 제가 말하자 엄마와 강도윤이 웃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있게 돼서 감사해. 강도윤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아,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부산 바다의 짠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고 골목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2년 전 시계 하나로 시작된 사랑. 그 사랑은 세월을 견디고 상처를 치유하며 결국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늦게 찾은 가족이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했습니다. 국밥집 간판 아래 우리 셋은 함께 웃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됐고 앞으로의 날들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시계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